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 감고 엉덩이를 재봉하는 그날까지 달순입니다. 오랜만에 모델샵부터 먼저 갈게요. 예전부터 성인 버전의 민소매 원피스를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재봉 환경이 아주 열악한 호주에 와서 드디어 올리게 됐네요. 패턴을 그리려고 소포즈를 찾는 중에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재생 종이로 가방을 만들었는데 패턴을 그리기에 딱인 거 있죠. 이제 패턴을 그릴 건데요. 이때 기본 티셔츠를 정하실 때 너무 몸에 딱 맞는 티셔츠를 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편하게 너무 그렇다고 박시한 티셔츠는 안 되고요. 내 몸에 어느 정도 타이트하면서도 아무튼 잘 맞는 티요. 그런 티셔츠로 어깨선과 앞에 파임, 겨드랑이 아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찍으셔서 예쁘게 선을 다듬으시면 돼요. 앞판 같은 경우는 앞에 파임을 좀 결정을 하시고요. 겨드랑이 부분은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둬야 하기 때문에 1cm 정도 내려왔고, 앞에 파임은 저는 이 티셔츠가 많이 파인 티셔츠라서 약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허리 라인도 본인이 조금 더 위로 올릴지 아니면 허리 라인에 맞출지 결정을 하셔서 패턴을 제작하시면 돼요. 저는 자가 없어서 우선은 저한테 있는 플라스틱 통을 활용해서 허리 라인과 앞에 파임 라인을 수직 수평을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몰 부분을 파줘야 되겠죠. 이게 앞판이다 보니까 겨드랑이 아몰 부분은 뒷판보다 조금 파임이 커요. 그래서 밑부분에서 아몰을 조금 파줬고요. 뒷판은 이것보다 조금 덜 파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목 라인도 티셔츠보다는 조금 파임을 덜 하게 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그런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뒷판을 제작을 할 건데요. 이때 허리 라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기본 허리에서 약간만 올렸는데요. 치마를 길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마 길이를 짧게 하시고 싶다면 허리 라인을 약간 위로 올리면 훨씬 귀엽고 활동성도 훨씬 편하고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판을 제작을 하고 그대로 그려서 뒷판을 만들 거예요. 뒷판은 앞판보다 겨드랑이 아몰과 목 라인, 곡선 부분이 덜 파여요. 앞판이 더 많이 파이고 뒷판은 덜 파이게 되는데 저는 목 라인은 한 반 정도만 파이게 했어요. 앞판의 반. 그리고 아몰 같은 경우도 1cm 정도를 밑부분에서 덜 파이게 했어요. 지금 그리는 걸 보시면 똑같이 앞판을 카피한 다음에 겨드랑이 파임에 1cm를 더 주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네요. 더 뒷판을 먼저 그릴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목 라인과 겨드랑이의 곡선이 뒷판이 더 크다는 거죠. 아니죠. 곡선이 덜 파였다는 거죠. 덜 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다른 그 의상 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팔을 앞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앞판에 겨드랑이 파임이 더 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패턴을 구분할 때. 티셔츠도 앞목 라인이 더 많이 파인 것처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렇게 앞판과 뒷판 패턴을 완성을 했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은 허리 라인에 거의 맞췄기 때문에요. 그냥 토르소로 활용하셔도 손색이 없어요.
패턴 뜨기 참 쉽죠. 그 다음에 치마 분량은요. 여러분 제작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원단의 폭을 살렸어요. 제가 지금 광폭 원단이라서 폭이 150cm예요. 근데 그냥 다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주름이 풍성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만드시기 편하라고 원단 직사각형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상의 앞판과 뒷판을 오릴 건데요. 뒤에 여민 분량을 따로 주지 않기 위해서 시접을 활용해서 여밈을 줄 거기 때문에 뒷판은 절개선을 줄 거예요. 가운데 골선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뒷판이 2장이란 뜻이죠. 지금 뒷판을 재단하는데요. 보시면 가운데 골선 안 하고 시접 1cm를 주고 모두 재단할 거예요. 뒷판 재단하는데 지금 골선 부분 오리신 거 보셨죠? 그리고 지금이 옆 라인이고요. 목 부분과 아몰 라인은 시접을 1cm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은 바이어스로 감쌀 거기 때문에 시접을 두지 않았고요. 아몰 부분도 바이어스인데 인바이어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시접을 두지 않았지? 왜냐면 티셔츠를 기본으로 패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겨드랑이 암호를 편하게 입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접을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취향이니까 그냥 몸에 좀 더 맞는 원피스를 원하신다면 시접을 두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판을, 뒷판을 재단을 했고요. 이제 앞판을 재단할 건데요. 앞판은 골선으로 재단을 했어요. 앞판은 굳이 트임이 없는데 나눌 이유가 없죠. 보시면 원단을 접어서 그대로 골선 부분 살려서 시접 없이 재단할 겁니다. 앞판도 뒷판처럼 목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은 시접 없이 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바이어스로 마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올릴 건데요. 여러분 바이어스 쉽게 올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접힌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접으시면 재단 가위는 이 정도의 두께는 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좀 더 편하게 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전체 길이 2cm 폭의 바이어스를 제작을 할 거예요. 굉장히 좁죠. 끈을 두껍지 않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폭 2cm짜리 바이어스를 2개 나오게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로 지금 접혔으니까 1cm, 그 다음에 2cm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cm 바이어스 2장이 나오겠죠? 뭘 그렇게 힘들게 체크하냐고요? 제가 여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 체크를 하면서 제가 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극한의 재봉이라고 했잖아요. 오버록이 없어도 자가 없어도 옷 만들 수 있다니까요. 패턴과 재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뒷판을 연결할 때 뒷판에는 트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접을 그대로 살려서 트임을 줬기 때문에 별도의 덧단이나 안감 없어도 되거든요. 10cm 내려와서 그 부분부터 봉제해서 허리 라인까지 모두 봉제했어요. 그럼 이 시접 올 풀리는 거 어쩔 거? 여러분 가정용 재봉 틀에 있는 지그재그를 활용하시면 충분한 오버록 역할을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모든 시접 오버록이 필요한 부분은 지그재그로 마무리를 다 했어요. 지그재그로 오버록을 할 때는 되돌아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되돌아받기를 활용하시면 아주 튼튼하게 오버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시접을 모두 오버록 처리했고요. 어깨선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오려지기 때문에 바이어스처럼
절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오버록 하기 귀찮다 하시면 어깨선 정도는 나중에 바이어스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버록 처리하지 않아도 올 풀림은 없어요. 어깨선을 앞판과 뒷판, 겉과 겉을 마주해서 어깨선을 봉제합니다. 뒷판 연결해서 트임 만들어줬고요. 시접 오버로까지 했고 앞판과 뒷판 어깨까지 봉제를 했습니다. 제가 다리미 대신에 평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긁어서 헤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림질한 것처럼 시접을 접어줬습니다. 트임 부분. 그리고 이제 목 부분과 암홀 부분에 바이어스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두꺼운 바이어스 작업을 하지 않고 아주 가늘게 목 부분을 감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스 폭을 2cm로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는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아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폭 4cm 바이어스를 활용하세요. 1cm 바이어스라고 하죠. 완성이 되었을 때 1cm로 나오니까. 저는 끈을 가늘게 만들고 인바이어스 부분까지 한꺼번에 쓰려고 2cm 바이어스를 만든 거예요. 자, 목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목 부분은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늘게 감쌀 겁니다. 바이어스의 작업은 바이어스 한 40cm, 50cm 정도를 보내놓고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뒷부분을 끈으로 여밀 거거든요. 목 부분 바이어스로 감쌀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요. 어깨 가름솔이요. 앞판과 뒷판을 연결한 어깨 솔기 부분을 가름솔 하셔서 바이어스를 감싸야 그 부분이 두껍게 되지 않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1차 붙이고 겉으로 넘겨서 손으로 접어가면서 상침으로 바이어스를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끈을 만들고 싶어서 바이어스도 가늘게 한 거예요. 바이어스 올 풀리지 않는 것을 활용을 해서 끝부분에 그 약간 히피스러운 느낌? 그 수술 달린 듯한 느낌으로 끝부분을 마감하고 싶었거든요. 보시면 압니다. 쭉 봉제한 다음에 끝부분 마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토션처럼 그 수술 달린 끝부분을 만들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저만의 포인트? 이렇게 5cm 정도를 봉제하지 않고 끝부분에 되돌아받기를 하면 이렇게 올 풀리지 않는 바이어스 부분을 활용해서 모양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끈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뒷부분의 트임 부분을 상침으로 한번 디귿자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되돌아받게 하고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부분 인바이어스만 마무리하고 옆선을 봉제하면 상의가 거의 완성이 됐죠. 그 다음은 치마 프릴만 달면 돼요. 자, 인바이어스 이제 해볼게요. 인바이어스는 1cm 부분을 처음 바이어스 붙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인바이어스는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겉에서 합니다. 목둘레 부분의 기본 바이어스는 안에서 봉제한 다음에 겉으로 싸서 상침으로 마무리하지만 인바이어스는 보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바이어스 안 한 것처럼 안감 대신에 마무리를 하는 거라서 겉에서 봉제를 한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어서 상침을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게요. 겉에서 바이어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어깨 부분 솔기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고 봉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겉에서 먼저 봉제가 끝난 다음에 인바이어스는 봉제한 부분을 모두 펼쳐서 원래는 다림이나 헤라로다 긁어서 접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선 손으로 긁어주겠습니다. 손으로 긁어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겉에서 봐서는 바이어스 처리한 게 티가 안 나는 게 인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상침을 하면 겉에는 박음선만 보이겠죠. 보여드릴게요. 인바이어스는 시접이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이 가지 않게 이렇게 가위밥을 넣어주시고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깨 부분의 솔기는 양쪽으로 잘 갈라져 있고 아몰 부분에 인바이어스는 폭이 넓죠. 그리고 목 부분에 제가 바이어스 한 거는 굉장히 가늘죠. 보시면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목 부분은 바이어스가 보이고 아몰 부분은 표시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옆선을 봉제해주면 이제 상의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이어스 부분 잘 맞추셔서 봉제하시고요. 오버록도 뒷솔기처럼 지그재그로 하시면 돼요. 그냥 두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작은 디테일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꼼꼼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솔기 부분을 뒤트임 디귿자로 봉제했던 것처럼 시접을 한번 눌러서 이 부분도 저는 디귿자처럼 봉제해줬어요. 중요한 원피스의 상의 부분이 다 완성이 됐어요. 원피스의 거의 90%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몰 부분에 인바이어스한 부분, 목 부분에 가는 바이어스 끈 저 디테일, 핏스러운 저 수술 부분. 그러면 이제 치마를 만들면 되겠죠? 치마는 정말 직사각형 두 장을 이렇게 원단의 끝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오버록도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올이 안 풀리거든요. 그대로 양옆을 직선받기에서 원통형으로 연결해 줄게요.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치마를 만들 때나 아니면 아이들 원피스 만들 때, 성인 원피스도 만들 때 상의와 하의를 결합할 때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를 잡아서 연결을 하면 주름 분량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겉과 겉을 마주해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집게로 다 시켜놨으면 치마 프릴 분량의 주름 분량이 아주 많겠죠. 왜냐면 저희가 150cm 폭을 그대로 다 살렸기 때문에. 두 줄 주름을 잡아서 봉제하셔도 되고, 저는 여러분한테 바로 포인트만 연결한 다음에 치마를 바로 주름 잡아서 허리단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주름 분량을 나눠서 붙이는 작업이 이제 숙달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주름을 잡아서 봉제하실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치마 프릴 분량에 이중 주름이나 아니면 뭐 한 줄 주름이라도 미리 잡아 놓고 봉제를 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의 부분과 치마 프릴 분량을 이렇게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주름 분량 때문에 이 시접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오버록을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름 분량이 꺾이고 엄청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리미로 한번 다 눌러주신 다음에 지그재그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오버록이 가능합니다. 다리미로 한번 눌렀고요. 지그재그 폭을 넓히시면 훨씬 좋아요. 시접 분량이 치마 두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그재그의 폭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폭을 넓혀서 봉제하시면 아무래도 오버록이 더 잘 되겠죠? 이때 바늘이 밖으로 나오는 지점이 거의 끝이거든요. 그 시접 경계와 그 바늘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때 밖으로 나왔을 때의 경계를 시접 끝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오버록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상의와 프릴을 연결한 허리단에 오버록까지 끝내셨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깔끔하게 주름 분량과 상의가 연결이 됐죠. 그러면 시접 1cm 분량 되는 부분 안쪽으로 상침을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시접을 상의 쪽으로 꺾어서 한번 상침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치마 주름이 안정감이 있겠죠. 이제 치마 부분의 밑단만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밑단은 한 5cm 정도를 접어서 먼저 밑단으로 봉제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1cm 시접을 접어서 넣으면서 다시 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줄 봉제가 된 거죠. 보여드릴게요. 초보자이신 분들도 오버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원피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